오늘은 아이의 사립초등학교 지원과 탈락에 관한 저희의 경험을 좀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여러분은 사립초등학교 나오셨나요? 저희 부부는 둘 다 아닌데요. 사립초등학교 하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동경이 있었죠. 또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하반기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도봉구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. 시골에서. 연세가 드신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뭐 성함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아이들이 쭉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밀쳐서 뒤로 이렇게 나가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로 약간 깊게 남아있거든요. 공립학교도 모두 그런 선생님만 계시는 건 아니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사립학교 가면 좀 아이가 그런 일 당할 일이 좀 적지 않나?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학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줘서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변에 이제 경험자들이 많았고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. 그 돈이나 뭐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갔다 와서 일찍 끝나니까 이제 학원, 소위 말해서 학원 뺑뺑이로 학원 여러 군데 다니는 그 학비나 그게 그거다 쌤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 또 한 가지 코로나 때 사립초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도 수업이 진행되는데 공립초에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역시나 교육도 자본주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.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는 광탈했습니다. 딱 한 군데에서 대기 22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는 곳에 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넣고 이제 뭐 골라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 40몇 번까지도 붙는 친구도 있었던데 올해는 대기 22번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의 포기를 했고요.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곧 초등학교에 보내는 예비 학부모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저희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거기에 이제 교육 당국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요. 저희 아이만 해도 2017년생인데 그때가 그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였거든요. 저희는 내심 모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경쟁을 해서 추첨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조금 뽑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? 네, 전혀 아니었습니다. 출산이나 인구 감소, 인구 소멸이 진행되어도 정말 모기 좋은 곳에 정말 모두가 살기 좋아하는 곳에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은 뭐 오르면 올랐지 뭐 폭락하지 않는다,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을 워낙 안 낳다 보니까 뭐 하나밖에 안 낳고 안 낳거나 뭐 둘 낳고 하니까 이제 하나 있는 아이를 다들 좋은 교육에 이제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니즈는 더 올라가는 현상 같고요. 두 번째 저희의 시행착오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과한 낙관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. 사람도 이제 뭐 자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듯이 모두가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 낙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몇 대 몇인 상황이니까 경쟁률이. 근데 그 떨어질 때 상황을 준비를 1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. 2022년 5월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것도 이사 시기를 5월이 아니라 2월로 했으면 그 초등학교 입학 시기 직전에 이사라도 해서 그 학교를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지금 5월인 상황이니까 또 특히나 또 지금 11월 말이잖아요. 누가 12월, 1월 한겨울에 이사를 합니까? 이사 시즌 아니니까 집도 잘 안 나가죠. 작년에 이사를 할 때 조금 사립학교 떨어지더라도 보내고 싶은 학교 그 주변으로 갔었으면 이럴 일 없었을 텐데 좀 지금 똑같은 공립학교여도 다 같은 학교가 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좀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 탈락을 하고 저희 지금 주소에서 가는 공립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. 정보를 좀 얻으려고. 근데 그 전에 많이들 들어갔던 사립학교 홈페이지와는 좀 영당판으로 정말 좀 뭔가 그냥 정말 단순 명료한 내용만 나와 있고 또 이제 기존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. 뭐 입학도 하기 전에 뭘 그렇게 뭐 알려고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학교를 특히 맞벌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보내고 나서 학원이라던가 이런 동선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데 좀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. 바로 옆 동네 그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전화로 문의하니까 조금 뭐 이렇게 뭘 벌써 알려고 하냐 이런 이제 반응을 하셨다고.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같은 공립학교여도 또 홈페이지에 잘 관리돼 있고 정보가 또 많이 노출돼 있는 학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. 이사를 뭐 잠깐 사립학교 광탈하고 약간 충격받았을 때 고려를 할 때 이제 이 근처에서 좋다는 학교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학교는 이제 방과 후 수업 시간표, 커리큘럼 내용 모든 게 자세히 공개되어 있었습니다.
그 학교는 이제 이 동네의 어떤 뭐 요새 소위 말해 대장주라고 하는 아파트의 그 초품화 아파트였는데, 한 곳에 있는 학교는 이렇게 정보가 잘 홈페이지에 잘 가꿔져 있고 정보가 잘 공개돼 있고, 그렇지 않은 뭐 저희가 사는 이런 빌라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좀 방치된 듯한 그런 모습이고. 뭐 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? 저학년들은 정말 아침 돌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이제 맞벌이가 아니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텐데, 저희 같은 맞벌이 가족에게는 10시에 출근하고 뭐 탄력적인 뭐 그 학령기 뭐 육아기 뭐 단축근무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저희같이 이렇게 도심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8시 출근이면 뭐 6시 반, 뭐 9시 출근이어도 뭐 7시, 7시 반 이렇게 출근을 하잖아요, 보통. 그러면 이제 아이를 그 1학년짜리 꼬마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처에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셔서 등교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, 그런 상황이 아닌 부분들은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 돌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, 사립초등학교도 이 아침 돌봄을 하는 곳이 저희가 지원한 3군데 중에 딱 한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. 아침에 아이가 좀 비몽사몽이더라도 같이 이제 출근길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좀 더 잠을 자거나 아침을 먹던가, 뭐 좀 선생님과 친구들과 좀 놀다가 학교 생활 시작하는 아침 돌봄이 시작되면 좀 좋겠다고 생각이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조금 도입이 됐고, 뭐 늘봄 학교, 늘봄 교육 이런 걸로 뭐 내년,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정말 전국화 된다고 하는데,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돼야 이 맞벌이들이 마음 놓고 나도 아침 돌봄을 하는 사립학교에 붙지 않아도 공공한 스쿨버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, 스쿨버스는 막상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? 왜냐면 스쿨버스를 타고 내릴 때 뭐 거의 다 이제 찾길 대로변에 잘 내려주잖아요. 뭐 데려다 주거나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무소용이니까요. 아니면 정말 무슨 그 태권도나 일반 사설 학원들에서 하는 것처럼 이 작은 봉고차 같은 거 일일이 집 앞에 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지 뭐 현관문 정도까지라도.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에 그런 걸 뭐 기대할 수 있을지 좀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만 하기에는 또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상황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그 라가르드 총재가 뭐 우리나라 뭐 집단 자살 사회 같다 이렇게 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는데, 지금 같은 저출산이 심한 사회, 뭐 아이를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정말 고달픈 사회, 그런 곳에서는 정말 그런 서비스도 정말 혁신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려보자면은, 저는 뭐 유튜브에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어의 중요성은 정말 앞으로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인공지능으로 뭐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코딩할 줄 몰라도 뭐 이렇게 앱 서비스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기인데, 뭐 해줘 하는 이 언어 자체를 이 옛날에는 뭐 C 언어, 뭐 코볼 뭐 이런 걸로 하던 이 코딩 언어를, 컴퓨터 언어를 영어가 대체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영어로 정말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는 일은 정말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. 그래서 지금 다니던 영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해도 하는 그 연계 프로그램을 뭐 주 5일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월 수금 정도라도 보내려고 하고 있고, 이 아이가 막 뭐 점심을 먹어도 한 12시 반이면은 막 월요일 뭐 금요일 이런 경우에 학교가 끝나버리는데, 이제 그 버스를 타는 건 2시 좀 넘어서고요.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제 연결해줄 곳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찾았죠. 뭐 대한민국 맞벌이의 영웅들 아니시겠습니까? 태권도장. 학교 앞 주변에 있는 태권도장들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바로 이제 태권도장에 가서 이렇게 태권도를 수련을 하고, 또 이제 그 영어 학원에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해주시더라고요. 정말. 뭐 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천군만마 얻는 기분이었고요. 학원에 가지 않는 화요일, 목요일은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. 다행히도 이제 방과후 수업에서 많이 이제 학원에 못지않게 많이 여러 유용한 이제 그 배움을 한다는 그런 면에서, 아까 그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사립 살갈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막 케어 잘해준다, 그 말은 맞았는데, 뭐 학원비랑 해서 그 돈이 그 돈이다, 그거는 틀린 말인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사립학교 보내면은 뭐 정말 저희 동네 뭐 비싸지 않은 사립학교도 100만 원, 뭐 한 초반 뭐 2, 30만 원대 뭐 그 정도 드는 것 같는데, 뭐 방과후는 워낙 싸잖아요. 방과후는 뭐 한 수업이 한 달에 뭐 2만 원 정도니까, 뭐 그거랑 이제 영어학원 하면은 사립학교 보내는 것보다 한 100만 원 정도? 네, 그 정도 세이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돈이 그 돈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립학교 세 군데 지원하면서 그 다 학교 설명회에 저희가 가봤는데, 사립학교에도 약간 유명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. 이 노도강 지역에서 유명한 이제 S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냥 수업 끝나고 1학년들이든 그 학생들이 이제 바로 그 중계동 화원가로 연결해서 이제 가도로 뭐 수업도 2시 반에 이제 끝나고, 뭐 학교 설명에서 돌봄에 관한 설명도 없더라고요. 돌봄 교실에 관한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들고 물어보니 돌봄이 있긴 한데 뭐 많이들 하시진 않는다, 이런 분위기였고요. D 학교와 이제 H 학교 저희가 지원했었는데, 그 학교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중계동 화원가 거리도 멀고 또 지역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에서는 이제 뭐 돌봄을 이제 5시까지 끝까지 책임져준다,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. 정말 그 학군지에 있는 사립초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도 이제 그렇게 다니고 이제 바로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,
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뭐 스포츠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가속을 내면서 달리는 거면은 저희 아이를 포함한 이제 뭐 한 70%는 하자 이런 친구들은 뭐 그렇게 뭐 하원이랑 뭐 방과 후 적절히 하는